자, 그러면 빨리 하고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인선인 경우에는, 예인은 아까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자, 예인선도 동력선이니까, 맞죠? 네, 기본적으로 동력선의 등하는 똑같습니다. 앞에 뭐, 무슨 등? 마스트 등, 현등, 네, 선미등. 다만 끌고 가는 경우에는 여기 뭐가 등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다시 다시 끌고 가는 그 경우에는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선미등 위에 황색 등을 등을 아까 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선등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 많이 안 했는데 다시 여기 똑같은 이게 다시 근데 다시 자꾸 하면 어려우니까 자 다시 예인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예인선, 얘가 피예인선인데 예인선은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요. 등하가 마스트 등 하나 요렇게 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마스트 등, 그다음에 현등, 그다음에 선미등. 근데 끌고 가는 거니까 예인선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미등 위에 황색의 예선등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선등 자체가 50m 이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후보 마스등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얘하고 똑같아. 기본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돼 있고 피예인선도 동력선인데 원래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마스등이 앞쪽에 하나 있었고 현등이 하나 있었고 현등 한 쌍이 있었고 선미등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건 똑같은데 이 끌려가는 선박인 경우에는 이- 얘가 지금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마스등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 대신에 이 마스등 한 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되셨죠? 그럼 예인선인 경우에는 마스등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마스트 등에 현등, 그 다음에 선미등, 예선등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 내 뒤쪽에 끌려가는 선박이 하나 더 있어 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예선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게 예인선의 기본 등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만 얘는 예인 선열의 길이가 아주 길어요. 예인 선열의 길이가 아주 길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이가 길다라는 걸 여기서부터 재요. 네, 저기 선박 입출항법에서는 앞에서도 재는데 여기 교통안전법에서 예인선열의 길이 뭐 200m 할 때는 여기서부터 재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 200m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앞에다 등을 하나 더 달아요. 마스등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자, 항행 중인 예인선,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하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다. 뭐 두 개. 여기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 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에 마스트 등을 몇 개? 두 개. 왜 두 개냐면 요걸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인선은 마스트 등이 그래서 몇 개다? 두 개다. 되셨죠? 그런데 예인 선열의 길이가 몇 미터를 넘는 거예요? 200m. 어디서부터 재냐면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되셨죠?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까지, 여 끝까지의 길이가 쟀을 때 200m를 넘으면 수직선 위에 마스트 등을 몇 개 표시해야 된다? 3개. 기본적으로는 2개지만 얘가 200m를 넘는다.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넘는다 하면 마스트 등이 몇 개다? 3개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기본등하고 똑같아요. 동력선. 그리고 현등 한 쌍,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선미등 하나. 그리고 선미등 위쪽에 수직선 위로 예선등 하나. 요게 예인선, 요렇게 끌고 가는 형태의 예인선의 등화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기억하기 쉽잖아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하나 기억했는데 마스등을 하나 옮겨왔다. 그래서 예인선은 마스등이 몇 개다? 기본으로
2개. 그런데 얘가 아주 긴 선,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넘는다. 그러면 마스등을 하나 더 단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등, 황색 등이 예선등이라는 거 아까 했으니까 예선등 하나 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예선등에서 예인선에서 달아야 될 등하는 다 표시한 겁니다. 어? 뭐 나하고 상관없이 왔다 갔다.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인선열의 길이가 이제 지금까지는 야간 등하였는데 얘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얘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인선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형상물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형상물은 뭐다? 마른 목골 형상물을 하나 더 달아라. 주간에는 예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른 목골 형상물 하나를 달아라 이겁니다. 마른 목골 형상물 하나를 예인선에다 달아라. 되셨죠? 네. 그러니까 요거 기본 등하에다가 다시 정리하면 예인선이니까 마스트 등이 몇 개? 2개. 200m를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면 마스트 등 하나도 더 달고 주간에는 형상물도 달아라. 형상물은 어떤 모양이다? 마른 목골 모양의 형상물을 달아라. 이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토잉 뱃셀이 예인선이에요. 예인선인데 50m가 안 된대요. 50m가 안 되면 50m가 안 되면 50m가 아니면 안 되면 마스 등이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셨죠? 근데 50m가 넘으면 마스 등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스 등이 하나 더 있으면 요건 4.5m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인선이니까 2개 하고 뒤쪽에 있는 마스 등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50m가 넘으면. 되셨죠? 네. 그래서 저렇게 달아. 자, 이거 됐고. 다음에 네, 여기 왜 4개가 된지 이해하시죠? 앞에서 보면 왜 4개인지 이해하시죠? 원래 3개인데 마스 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4개가 된 거고. 네. 아까 50m가 예인선 자체의 길이가 50m가 넘으면 하나 더 달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여기 스테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선미등이에요. 여기 황색의 옐로우 색깔의 황색의 스테른 라이트, 선미등을 하나 이렇게 단 모양입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끌려가는 선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이제 예인하는 선박이고, 얘가 끌려가는 놈이잖아요. 그죠? 끌려가는 놈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이 마스등은 얘가 없으니까 엔진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마스등은 안 다는 거고, 얘는 항행 중이에요? 아니에요? 얘 끌려가는 놈은 항행 중이죠. 정박이나 자초되거나 계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항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등 한쌍하고 선미등은 그대로 켜고 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표를 보면, 설명을 보면, 자, 다시. 자,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사망에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는 꼭 바로 밑에 2항 말고 3항에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예. 되셨죠? 얘는 다음 각호의 등하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된다. 뭐뭐 등하? 현등, 한쌍. 홍록의 현등, 항쌍. 그 다음에 선미등, 한 개. 되셨죠? 이걸 표시해야 되고 형상물은 원칙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예인선열의 길이가 몇 미터를 넘으면, 여기 200m를 넘으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기 어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P예인선에도 뭘 달아줘라? 마른 목골에 뭘 달아줘라? 형상물을 달아줘라 라는 얘기. 되셨죠? 200m가 넘으면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뭐의 길이가 200m가 넘으면,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가 넘으면. 되셨죠? 그래서 저기
200m를 넘지 않으면 형상문 필요 없어요. 그런데 exceed 200m, 200m를 초과하게 되면 P, 끌려가는 애한테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른 목골 형상물을 달아줘요, 낮에. 되셨죠? 끌고 가는 놈한테도 아까 우리 저기 끌고 가는 놈한테도 200m가 넘으면 마른 목골 형상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면. 되셨죠? 네. 다시 2항, 아까 넘어간 2항을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거 어떻게 다른 거지? 자, 이번에는 2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선박을 밀거나, 이게 다른 선박을 미는 거예요. 이 형태가. 두 번째 요 형태 있죠.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여기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따라야 한다. 똑같습니다. 얘가 미니까 요 밀고 가는 놈, 요게 예인선이잖아요. 근데 어떤 등화 필요해요? 아까 우리 기본 마스트 등 몇 개요? 마스트 등 하나, 기본은 마스트 등 하나, 현등 하나, 선미등 하나잖아요. 맞죠? 요건데 여기 배는 얘도 똑같이 마스트 등 하나, 원래는 선미등 하나, 현등 한 쌍, 선미등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끌려가니까 얘가 없고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가져오는 거고, 얘는 항행 중이에요, 아니에요? 항행 중이니까 켜져 있는 거고, 선미등은 얘가 붙여서 갔는데 선미등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선미등이 필요 없고 당연히 무슨 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선등도 필요 없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예, 예. 자, 요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런 경우에 예인선은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냐면 마스등이 몇 개? 2개. 현등 한 쌍. 선미등 하나.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동력선은 요것만 있으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예인선이라 그러면 여기에 마스트 등이 몇 개? 2개. 현등 한 쌍. 선미등 하나. 예선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셨죠? 네. 이렇게 끌고 가면 되고, 여기 옆에 배에는 뭐 있어야 되겠어요? 현등. 그 다음에 선미등. 마스트 등만 없고 그대로 요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요런 등화를 켜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마스트 등이 몇 개요? 2개. 그 다음에 한 쌍의 현등.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쪽 뒤쪽에 선미등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마스트 등이 몇 개? 땡땡 2개. 현등, 선미등. 이게 예, 예. 예인선의 등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끌고 갈 때 사항 보겠습니다. 사항. 자, 두 척의 선박이 한 무리가 돼서 밀려가거나 옆에 붙여서 끌려갈 경우. 이건 좀 그림을 그리면 복잡한데, 두 척 이상의 선박에 지금 배를 한 척만 여기다 붙였지만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끌고 갈 때 예인선 하나가 앞에 2개를 쭉 밀고 가는 거예요. 두 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돼서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돼서 여기에 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기 힘들어. 한 무리가 요 두 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돼서 옆에 붙여서 끌려가는 경우. 되셨습니까? 이때는 이렇게를 뭐로 보라? 이를 뭐로 보라? 한 척의 선박으로 봐라. 요렇게를 뭐로 보라? 한 척의 선박으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한 척의 선박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끌려가는 놈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등이 필요하겠어요? 끌려가니까 마스등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선미등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표시해 주면 돼요? 양현등만 표시해 주면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양현등을 어디다 표시하라고 하냐면 여기는 앞쪽에다가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 끝에다가 뭘 해 표시해라? 양현등 한 쌍을 표시해라. 되셨죠? 그 다음에 옆에 붙여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척의 선박으로 보고 양현등을 표시해야 되는데 양현등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한 척이라고 보니까 요렇게 양현등을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뭐도 표시해야 되겠어요? 선미등도 표시해야 돼요. 대신에 얘를 한 척의 선박으로 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되셨죠? 양현등, 선미등은 똑같아요. 얘는 선미등을 붙이고 싶지만 선미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굳이 선미등을 안 한 거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아까 저 위에도 있었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제가 요것만 봤잖아요. 예인선만 봤는데 이번에는 끌려가고 있는 두 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돼서 밀려가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짝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 끝에다가 현등 한 쌍, 선미등은 필요 없어요. 됐죠? 이 경우는 그림이 없지만 얘가 하나만 있는데 얘가 두 개 있어도 마찬가지로 얘가 선박이 두 개라도 현등 한 쌍, 그리고 저 뒤쪽에 뭐 선미등은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항. 이제 배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인선이 하나가 끌고 가고 있는데, 예인선 하나가 이렇게 뭐 물체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물체가 커가지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경우 물체가 아주 커요. 뭐 이렇게 돼요. 선박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물에 잠겨서 잘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물속에 잠겨서 얘가 선박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는데 물에 이렇게 많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런 선박이나 물체 또는 그 선박이나 물체의 결합체, 혼합체, 선박하고 물체가 혼합된 상황이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쉬워요. 1번. 잘 안 보이니까 얘 특징은 물에 잠겨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 취지는, 이게 선박이면 이렇게 끌려갈 때 선박이면 선박의 등화를 표시하면 되잖아요. 이 등화를 그대로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럴 사정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게 안 되니까 선박 등화 외에 다른 등화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처음하고 끝부분, 이 시작 부분하고 이 끝부분에 뭘 설치하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 무슨 흰색에 뭘 설치하라? 흰색, 백색에 뭘 설치하라? 전주등을 설치하라. 요런 경우에는 이 물체의 처음하고 끝에 뭘 설치하라? 흰색 전주등을 설치하라. 되셨죠?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인선은 이미 끝났어요. 예인선은 아까 뭐예요? 마스트등 2개, 150m 이상이면 마스트등 3개, 현등,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선미등하고 그 위에 예선등, 이게 이제 등하잖아요. 얘는 끝난 거예요. 얘는 이건데 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 다시요. 물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얘를 잘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뭔지 모르지만 물체가 있어야 하고 360도 다 보이는 전주등으로, 어떤 색깔 전주등으로요? 백색 전주등으로 여기 앞에하고 끝에다가 전주등을 표시하라. 1번. 되셨죠? 2번. 만약에 이 폭이 몇 미터 이상이면, 요 폭이 25m 이상이면, 요건 폭 얘기예요. 폭이 22m 이상이면, 25m 이상이면 여기에도 표시하라. 요쪽 끝에도 하나 표시하고 요쪽 끝에도 하나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쟀는데 얘가 몇 미터 이상이면, 100m 이상이면 중간에 더 표시하라. 여기 중간쯤에 등을 하나 더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네. 근데 어떤 간격으로 표시하든지 간에 봐보세요. 이 등하고 이 등 사이에 이 간격이 100m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100m를 넘으면 이 등하고 이 등 사이가 100m가 넘잖아요. 그죠? 이 물체 길이가 100m라고 하면 처음하고 끝만 설치하면 100m가 넘잖아요. 이렇게 100m가 넘지 않게
중간에도 표시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게 없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부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얘가 선박일 수도 있고 물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에 잠겨 가지고 다른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선박에 있는 P예인선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선박이 아니니까 선박의 등화를 잘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럴 때에는 끌려가고 있는 물체를 잘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하고 끝에다가 백색의 전주등을 다는데, 만약에 폭이 25m가 이상이라 그러면 양쪽 옆에도 전주등을 달아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 길이가 아주 커서 100m가 넘는다 그러면 이 등하고 이 등 사이가 100m를 넘지 않게 중간 어딘가에 등하고 등 사이가 100m가 넘지 않게 등을 하나 더 설치해줘라. 어쨌든 이 간격이 100m가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네, 다시 그러면 이제 읽습니다. 천천히. 자,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거는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AI 말고 끌려가고 있는, 되셨죠?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그리고 혹은 개가의 결합체는 원래는 사망은 P예인선에, 이 P예인선에 등하였어요. 사망이. 현등 한 쌍, 선미등 하나를 달아야 되는데 그 규정,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제3항의 규정, 현등 한 쌍, 선미등 하나를 달아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등화를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폭이 25m 미만이면 앞쪽 끝,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흰색 전주등 각 한 개. 여기 25m가 안 된다 그러면 앞쪽 끝하고 뒤쪽 끝에다 뭘 달아라? 백색의 전주등을 달아라. 요 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폭이 25m 이상이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 폭의 양쪽 끝에도 뭘 달아라? 흰색 전주등을 달아라. 길이가 100m를 초과하면 앞쪽 끝, 뒤쪽 끝, 양쪽 끝에 단 등하 사이의 거리가 100m를 넘지 않도록 흰색 전주등을 중간에 하나씩 더, 얘가 200m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여러 개를 더 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끌려가고 있는 맨 뒤쪽의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 또는 그 부분에 어떤 걸 하나 달아라? 마른 목골 형상물 하나를 뒤쪽에다가 달아라. 되셨죠? 그리고 얘가 200m를 초과한다. 이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예요. 어디에도 또 달아야 돼요. 앞쪽에도 달고 여기에도 여기에도 마른 목골 형상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게 예인선이니까 마스트 등이 몇 개예요?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마스트 등 2개. 현등은 저쪽에 있는 등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무슨 등? 예선등. 얘가 선미등. 지금은 이렇게만 보이고, 얘가 만약에 이 폭이 25m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25m가 넘는다 그러면 얘하고 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 길이가 100m를 넘는다 그러면 얘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폭이 또 100m를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얘는 이제 야간에 등하고 얘를 주간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00m를 넘지 않는다. 예인선의 요 길이가 200m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마른 목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까. 맞죠? 근데 얘가 200m를 넘으면 여기에도 가장 앞쪽에 하나 잘 보이는 곳에 마른 목골 하나를 더 달아주고, 아까 우리 예인선 배울 때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넘으면 예인선 앞에도 마른 목골 하나를 달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3항 또는 5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3항은
일반적인 아까 피예인선 요거였어요. 요거고 그 다음에 5항은 방금 물에 잠기거나 잘 보이지 않는 이거예요. 되셨죠? 됐죠?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피예인선인 요런 등화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잘 안 보여서 요런 등화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런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금 급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자초가 됐다거나 뭐 지금 뭐 침몰 위험이 있다든가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등화 언제 달고 있냐 이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박이나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라. 기본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탐조등을 쏘는 거야. 나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이해되시겠죠?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등화를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럴 때에는 뭘 켜줘라. 지금 여기 뭐가 선박이 하나 끌려가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탐조등을 쏘든지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여기 뭔가가 뒤에 더 있어요라는 것을 표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 뭐 다른 거를 설치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거기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걸 표시해 줘라. 6항은 이해되셨을 거고 이제 7항. 자, 통상적으로 예인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조난당한 선박이나 구조가 필요한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 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경우에 이렇게 끌고 있는 경우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배가 앞에 끌고 가는 이 예인선이 평상시에는 예인 작업을 하는 배래요, 안 하는 배래요? 안 하는 배래요. 통상적으로 예인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이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저 어선인데 예인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다에서 급박하게 조난 위험을 당한 배를 만났다. 그래 끈다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어선이니까 예인선이 갖춰야 될 이런 등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맞죠? 제 말씀 이해하시죠? 다시 정리하면 자, 통상적으로 예인 작업에 동사하지 않는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인선이 아닌 거예요. 예인선 역할을 하는 선박이 아니니까 등화나 형상물 뭐 200m 넘을 때 이거 달라고 마름 목골 형상물 가지고 다니겠어요? 안 돼요?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등화 형상물이 준비가 안 된 선박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등화나 예인선으로서의 예인선이 표시해야 될 등화나 형상물을 주지 않은 선박이 지금 급하게 조난당한 선박이나 구조가 필요한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1항이나 2항에 따른 등화. 1항이 예인선에 등하고 2항이 이런 경우에 밀고 가는 이런 경우에 등화였어요. 등화를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인선에다가 그 표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 때에는 그 등화를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아. 되셨죠? 이해하시죠? 이까지 1항이나 2항에 따른 등화가 예인선의 등화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이 경우에 끌고 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끄는 데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조금 전에서 얘기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 얘는 지금 예인선이 아니니까 예인선의 등화를 못 갖췄어요. 되셨죠? 원래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돼. 50m 이상이고 후브 마스트가 있다면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등화가 없어요. 여기 뭐도 없어요. 예선등도 없어요. 얘는 못 갖춰도 괜찮아. 하지만 이런 때에는 끌려가고 있는 배의 존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관계에 있어 하고 존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서치라이트, 탐조등 같은 걸 켜줘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 저기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 아까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인데 이게 제가 이게 예인선 이렇게 보니까 배 뒤쪽에 아예 그 뭐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붙여서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배들도 있더라고요. 뒤에서 밀 때 여기다가 배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연결하는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밀고 가는데 얘가 예인선인데
얘가 피예인선이에요. 피예인선. 그런데 얘가 아주 견고하고 거의 하나처럼 취급됐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뭘 이루었다. 복합체를 이룬 경우라는 뜻이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연결돼서 얘를 하나로 볼 수 있을 정. 그러면 예인선, 피예인선 개념이 아니라 얘를, 이 전체를 하나의 뭐로 보라는 거예요. 동력선으로. 그리고 188조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동력선으로 보고 등화를 달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달면 되겠어요? 요게 하나의 배니까 앞에 뭐가 있고, 마스등 하나 있고, 현등 있고, 선미등 있으면 된다, 이거. 요렇게 달아도 괜찮아요. 어떤 때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달아도 괜찮아요. 되셨죠? 여기 뭐가 없어도 돼요. 예선 등이 없어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